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라디오를 듣던 게 있었는데, 그게 KBS 12시 라디오였던 것 같다. 아이돌이 진행하던 라디오였는데, 그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어주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속아서 양다리를 당하다가 남자가 결혼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부인이 된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있었는데, 그건 분명 내가 들으라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도 남친도 아니고 내가 피해를 받았지만 내가 왜 복수까지 하러 가지? 그런 거 안 해. 복수 같은 거 안 해. 뭐 이러고 있었는데, 복수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가보니, 병원에는 남편 회사의 동료라는 사람이, 내 남편이 이름이 기형인데, 기형 지금 수술 들어갔다가 회복실이라고 했던가 수술 중이라고 했나, 뭐 그러면서 수술 중이라고 한 것 같다. 중이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일을 하다 다쳤다. 내 남편이 하는 일은 소고기 발골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소고기를 뼈에서 떼어내고 뭐 그러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을 하다가 그 칼에 복부를 다쳤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이상한데, 어쨌든 그 동료랑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영이 형이 요즘 많이 피곤해 하더라. 밤에 잠을 잘 못 자는지 피곤해 하더라 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니까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그 부음 씨 결혼 때문에 계속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그러고 있느라 너무 힘들어서 아이 어린이집도 겨우 보내놓고 집에 누워있고, 아니면 아이 어린이집도 못 보내놓고 아이 뭐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집에 누워있고 뭐 그러던 상태라서 남편이 밤에 설거지를 하고 그러긴 했다. 어쨌든 그래도 너무나 이상한 게, 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약간 다투긴 했지만 그게 그 정도로 그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 충북대 병원으로 남편이 피신을 한 것 같았다. 내가 왜 연예인 결혼 때문에 화가 나서 남편을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왜 피신을 하는 걸까? 어쨌든 기다렸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흉부외과 교수라는 분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데, 뭐 동의서랑 이런 거를 보호자가 늦게 왔으니까 뒤늦게 받으시면서 직접 얘기를 하시는데, 칼로 그어진 부분 뭐 조금만 비켜서 들어갔으면 바로 사망이었다, 바로 사망이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뭐 위쪽에, 가슴 쪽에 그 물이 차서 그쪽으로 관을 또 삽입해서 빼내는 거, 그런 것도 장치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도 안 되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중환자실에 면회도 안 되고, 그 담당 간호사가 면회도 안 되니까 일단 집에 가시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전에 남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응급실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간호사들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의사들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뭐 의료진 이런 거라도 되어서 나라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남편이랑 난 크게 싸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의사 선생님까지 만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대기실에서 더 기다리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헤어졌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결혼식은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서 결혼식은 하지 말고 남자를 만날 거면 결혼식은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있다가 빨리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하다가 집에 가겠다고 일단 형수님은 일단 집에 가시라고 그러길래 집에 가고 있는데 간호사실에서 간호사가 전화가 와서 다시 와보시라고 근처면은 다시 와. 아니 어디까지 가셨냐고 다시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필요한 뭐 슬리퍼라든가 소변통이라든가 뭐 물티슈 등등 필요한 것을 목록을 주면서 다 사서 들여보내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사서 들여보내고 또 뭐 필요한 간호사가 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뭐 환자의 뭐 병력은 있고 뭐 알레르기는 있고 이전에 뭐 수술한 거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런 것까지 다시 적고 나서 그러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긴장된 나머지 그 충북대 병원 주차장이 좀 많이 좁은데 통로가 좁은데 거기서 더 빼서 돌려야 되는데 내가 운전이 미숙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덜 빼서 돌리다가 옆에 차를 긁어버렸다. 그래서 그 차에게 종이랑 펜도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겨우겨우 써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쪽으로 연락 달라고 그렇게 남겨놓고 그 차에 핸드폰 번호 같은 게 전혀 없어가지고 남겨놓고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큰 대로를 지나가는데 거의 처음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80km 속도 제한이 있는 큰 대로를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저녁에 비가 많이 오고 어두워져서 배철수 음악 캠프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 도로를 라디오를 항상 틀어놨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로 운전도 잘 안 되는데 겨우겨우 억지로 아이 어린이집에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날 그 해외에 사는 예전 가수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소은 씨가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소은 씨가 나와서 뭐 선하게 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하게 살기 뭐 그런 뭐 좋은 그런 거 이소은 씨는 그런 거 같은데 배철수 DJ님이 이소은 씨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이러면 이소은 씨가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선하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것도 너무 내용이 이상하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때도 다중인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어린이집 마감 시간이 7시 반인가 그랬는데 겨우 다 돼서 도착했는데 늦을까봐 너무 조마조마했다. 그 접촉 사고 때문에 도착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한 분만 계셨고 원래는 다른 담당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원장 선생님이 계셨다. 원장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처음 갔을 때 나랑 1대1로 상담을 하셨는데 항상 원장 선생님이 무슨
뭔가 내가 불안해 보인다 싶으면 원장 선생님이 계셨다. 원장 선생님이 뭔가 좀 이렇게 대가 세 보이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역할을 맡기로 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괴물을 상대할 사람을 딱 한 명으로 지목해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이 들어오시라고, 아이를 바로 보낼 줄 알았더니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앉혀가지고는, 유리가 저녁을 아직 못 먹었으니까 여기 먹을 것은 없고 새우깡 작은 봉지를 줬더니 다 먹더라. 다 먹고 두유도 한 개 있어서 주고 그랬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 먼저 가고 나니까, 아까 뭐 한 30분 전까지는 있다가 다른 아이들 다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용해지더라. 약간 기가 죽은 듯이. 아, 그렇구나 하고 찾아서 나왔는데, 그렇게라도 붙잡아둔 게 그게 내가 괴물로 변할까봐 뭐라도 얘기라도 더 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태우고 집에 왔더니, 집에 오는데 전화가 왔다. 남편 회사,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팀장이었다. 같은 팀을 맡은 팀장이 남편 가방을 갖다 주겠다고 했다. 남편이 회사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안에 이것저것 뭐가 많이 들었고 어쨌든 항상 들고 다니는 거라서 그 안에 지갑도 있고 갖다 주겠다고 해서 집 앞에 다 오셨다고 하길래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기다린다고 하셔서 올라갔더니 정말 우리 집 문 앞에 서 계셨다. 그러고는 과자 한 보따리를 편의점에서 샀는데 아이 주라고 그렇게 안겨놓고 나한테 명함을 주고 가셨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고 들어와서는 문을 닫고, 아이가 너무 늦게 왔으니까 손발만 간단하게 씻기고 얼른 밥을 먹이고 재우고 나니 맥이 풀렸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하루가 그렇게 지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 팀장이 명함을 우리 집 앞에까지 와서 준 것은, 그동안 남편이 팀장에 대해서 뭐 팀장 성격은 이렇고 팀장 때문에 뭐 어떻다는 둥 한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내가 남자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다 관심을 가지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미리 깔아놓은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팀장이 직접 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명함을 주면,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하라 하면서 명함을 줬기 때문에 명함을 주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날 밤에 뭐 새로운 남자라고 해야 되지? 새로운 남자가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면 괴물일지라도 스토커 같은 여자니까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노린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나는 그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아이 데리고 왔는데 처음 보는 웬 남자, 그러니까 회사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보는 분이니까 내가 자폐 스펙트럼인데, 그래서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대인기피증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인기피증이 아니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대인기피증으로 알고 산 건데, 내가 자폐라는 사실은 안 지가 얼마 안 된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긴장되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게다가 그 팀장은 유부남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스토커여서 관심을 가졌더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동안 자꾸 팀장에 관한 얘기를 한 번씩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고 그런 것이었다. 그런 뒤 라디오에서 우리 아이 남편은 그렇게 입원해서 지내고 간병인도 급하게 구하라 해서, 내가 간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병인도 급하게 구해서 뭐 보내고, 그러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찾아오면은 간식 주고 뭐 그러고 밥 먹이고 재우고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날은 밤에 라디오를 듣는데 또 여전히 뭐 다른 기타 아이돌이나 연예인 팬을 하라고 추천을 하는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왜 자꾸
다른 연예인들 들이대고 그러냐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내가 누구 팬이라도 되면 그 사람이 날 사람 취급할 것 같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라서 그 사람이 사람 취급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았다. 분위기가 정말 좀 오해가 있었나 보다 라고, 남친으로 망상한 게 아니었나 보다라고. 그날부터 약간 바뀐 것 같았는데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남편이 퇴원을 하는 날 또 데리러 가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리러 가는데, 김신영 라디오에서 우리 아이가 별명이 동글이인데 뭐 동글동글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 그게 남편한테 가서 바로 복수라도 할까봐, 내가 왜 복수를 할까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안 게 내가 괴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거였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중환자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코로나라서 절대 면회 금지라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자기 병실까지 들어갔다. 그러더니 맞은편에는 교통사고로 못 움직이는 환자고 다리 한쪽이 위로 걸려 있었던 게 보이고, 또 옆 환자도 또 뭐 어떻게 아파서 뭐 그런 못 움직이는 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병실 안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순간적으로 직감한 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그 병실에 움직일 만한 남자가 아무도 없다 이러면 괴물이 튀어나와서 남편을 해치나 안 해치나 이게 테스트를 하는구나. 그러나 그러지 않고 짐 쌀 거나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렇게 퇴원 수속을 하고 집에 왔다. 집에 오는데 내가 스타벅스를 들러서 음료수를 한 잔씩 먹으면서 가는 건 어떠냐 했더니 좋다 그래서 거기를 들렀다가 가고 그러는데, 뭔가 시간이 약간 지연되는 느낌도 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아이 하원차가 3시였나? 3시 반에 아파트 앞에 서는데, 그때까지 맞추려고 여유있게 도착하려고 막 그랬는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아이 하원차가 그 뒤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차에 저 앞쪽까지 간 상태라 남아있고, 남편 먼저 내려가지고 아이를 받아서 데리고 내리는데 아이가 남편을 보더니 얼른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빠한테 가더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타는 것이 아닌가? 그게 가는 길에도 느낀 거지만 그런 식으로 시간 계산을 딱딱 해가지고 가는 길에도 경찰차가 보였던 것 같다. 경찰차를 보여주고 그러면 괴물이 안 튀어나올까 뭐 싶어서 경찰차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 하원차가 왔을 때 아이 아빠가 먼저 달려가게 해서 아이를 붙잡고 인질극이라도 할까봐 그런 의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왜 바로 그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몇 달 전에 유퀴즈에서, 내가 유퀴즈를 자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인질 협상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인질 가지고 그렇게 그런 범죄자들의 뭐 심리라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괴물한테 경고하는 거였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혹시라도 화나서 아이를 인질로 삼고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영화같이 무섭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고, 내 성격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다 무슨 짓이냐 그렇게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그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하고 큰 수술이었다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집에 와서 복부를 매일 소독을 해야 된다. 이틀에 한 번, 아니 매일 소독을 해야 된다 해서, 아니다, 이틀에 한 번인가 소독을 한 번 해야 된다 해서 내가 소독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 소독한다고 복부를 열었을 때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냥 칼자국만 내놓은 그런 수술이었다. 개복 수술이 전혀 아니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 맹장염이 복막염까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까지 되어서 개복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개복해서 꿰맨 상처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었다.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이후에도 내가 그거 개복 수술 아니고 큰 수술 아니지 않냐 라고 집에서 그들이 듣게 다 말을 해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개복 수술을 했던 것처럼 뭐 입원비라든가 수술비, 내역까지 그런 식으로 쫙 다 뽑아놨었고, 그 이후 또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CT 촬영 그런 것도 정말 개복 수술을 했던 사람처럼 하러 가고, 또 그 교수가 어느 날은 예약 시간으로 갔는데 교수가 없어서 보니까 분명 외래 진료를 보는 시간이 아닌데 내 남편 때문에 일부러 내려온 거라서 표정이 이상한 게 보였다. 그래서 그 CT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뭐 그게 뭐가 잘못돼서 다시 제 시술을 해야 된다 해서 한 번 더 입원을 했다. 한 번 더 입원하는 날 또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입원하는 날에는 아이 고모가 내려와서 간병인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기가 힘드니까 아이 고모가 간병인을 한다 그래서 그 시술하는 날, 그게 우리 아이 6살? 작년인 것 같은데 5살인가? 어쨌든 그 시술하는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내 원피스 치마 같은 그런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치마 속으로 손이 쑥 들어오길래 새벽에 놀래서 탁 맞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자들이 시킨 거였다. 그때는 아이한테 말을 못했는데 그자들이 시킨 거였고, 아이한테는 어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만 말을 하고, 가는 길에 당신이 아빠니까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데 유리가 오늘 새벽에 내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 그게 5살, 6살짜리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성추행하듯이 손을 넣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퇴원을 하고도 한동안은 그 수술도 어쨌든 길게 크게 복부에 칼자국 낸 수술이니까, 그 수술을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 간병인 분의 목소리가 뭔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로 그런 목소리로 나한테 말을 이어가는 게 보였고, 생사람 수술을 시켰으니까 아마 그랬겠지 싶은데, 그래서 그 간병인이 전화를 바꿔줬을 때 남편이 마취가 덜 깼는지, 은영아 나 너무 아파, 나 아프다, 나 좀 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 마취 덜 깬 상태에서 아플 때 일부러 전화를 넘겨줬구나, 불쌍해 보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에 시댁에 가서 어른들을 만났어. 뭐 외숙모라든가 이런 분들도 하는 말이 정말로 큰 수술을 한 것처럼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내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여전히 그런 식으로 우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수술하고 아이 목욕도 내가 시키고 남편이 어쨌든 그것도 수술이라고 몸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아이 목욕도 내가 시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아이한테 버럭하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그 몸으로 나오는데 그게 또 괴물이 튀어나올까봐였고 또 어느 날인가는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남편한테 어, 혹시 나한테 또 욕할 거냐고 계속 욕하면서 살 거냐고 아 그래 욕을 한 번 더 했다. 그 전날인가 그날인가 욕을 그 욕설한 그 단어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한테 욕을 한 번 더 했길래 평생 그런 식으로 욕하고 막 그러면서 살 거냐고 그랬더니 또 라디오에서 난리가 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저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라디오에서 막 황급히 막 화제를 돌리고 막 그러는 게 보였는데 그게 또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남편이 뭐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뭐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막 하고 그랬던 것 같다.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질극 의심과 가짜 수술 이런 것까지 겪고 나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더 지나서 어, 더 지나서 안 듣다가 다시 붐씨 라디오를 듣고 있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게 보였다. 아니 내가 결혼식에 갈 생각도 전혀 없었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것일까? 몰랐는데 그게 여전히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었다. 남친으로 망상하던 자 미련 남게 계속 듣고 있으면 무엇하나 혹시라도 나중에 잘 돼서 다시 마주치게 되면은 뭐 몰라도 왜 미련 두고 그런 걸 듣고 있냐 이러면서 내 남편도 왜 그걸 왜 들었냐고 화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착각을 했다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무슨 착각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우울하면 아무것도 먹기가 싫고 그런 증상이 생겼는데 내가 막 아무것도 먹기 싫고 못 먹고 있고 그런 날은 갑자기 없던 보는 라디오 생방이 있고 그랬는데 그거 없던 생방 나와가지고 다 썩은 표정으로 하기 싫은 표정으로 그러는 그 표정 그런 걸 보고 누가 무슨 착각을 하냐고. 아니 뭐 내가 왜 불륜녀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뭐 라디오에서 불륜녀 소리가 나오길래 내가 왜 불륜녀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아니 한쪽만 좋아한다고 불륜이 되나. 그 양쪽이 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생방 나와가지고 그런 표정으로 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뭐 나 모르게 분씨가 날 좋아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서로 좋아해야지 불륜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오해가 풀리긴 했다. 그런 식으로 망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게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호바 조심 호바 조심 자꾸 그러는데 이게 호빠 조심이라고 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너무 힘드니까 드라이브로라도 갔다 올 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호빠 조심은 무슨 호빠 조심이냐고. 아니 나는 팔 걷어서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등짝도 보여주길래
등은 또 왜 들이밀고 그러냐고 그랬을 뿐이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나. 거기 가서 따져라. 호빠 조심 소리가 나올 게 아니고 호빠스럽게 한 사람이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보는 라디오에서 팔을 걷어서 보여주고, 뭐 춤추는 거야 워낙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팬으로서 그냥 춤도 추고, 그러면 라디오에서 춤도 추고 그러면 뭐 신나고 좋은 거고. 하지만 어쨌든 뭐 팔 걷어서 보여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까지 다 해서 남친으로 망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망상한 적 없다니까 이번에는 또 호빠 조심 소리를 아이한테 시켜놓고는, 한참 지나서는 그게 사실은 그거 아니고 허브 아저씨, 아이들 보는 띠띠보라는 기차가 주인공인 그 기차들이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허브 아저씨라는 역장을 그렇게 발음한 것처럼 수습한다고 들어갔는데, 그때 분명 호빠 조심이라고 한 게 맞다. 우리 아이한테, 5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단어를 말하라고 시켰었다.